미국과 이란이 싸운다는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와 먼 이야기 아닌가? 지도 위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이란은 멀고 미국도 멉니다. 하지만 며칠 뒤 우리는 그 먼 전쟁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주유소에서, 마트 영수증에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배달비에서, 그리고 월급날이 지나기도 전에 작아지는 통장 장외서요. 전쟁은 멀리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의 지갑에서요. 오늘 영상은 미국과 이란 중 누가 옳은지 따지는 영상이 아닙니다. 누가 이길지 예측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중동에서 시작된 불안이 한국인의 생활비가 되는가? 왜 국제뉴스 한 줄이 어느 날 우리의 월급을 더 작게 느끼게 만드는가? 그리고 왜 세계가 흔들릴 때마다 평범한 사람의 삶이 먼저 작아지는가? 우리는 전쟁을 총과 미사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에게 전쟁은 총소리보다 먼저 가격표로 도착합니다. 주유소의 숫자로 옵니다. 마트의 가격표로 옵니다. 환율로 옵니다. 대출 이자로 옵니다. 회사에서 들려오는 비용 절감이라는 말로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조용한 문장으로 남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 더 아껴야겠다. 문제는 이 조금 더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외식을 줄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행을 미룹니다. 그 다음에는 병원 가는 것도 미룹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결혼도, 출산도, 내 집 마련도, 새로운 시작도 뒤로 밀립니다. 가난해진다는 건 단순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진다는 건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왜 한국인의 삶과 연결되는지 보려면 먼저 에너지를 봐야 합니다.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전 세계에 물건을 팔아온 나라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앞에서는 매우 예민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충분히 땅속에서 꺼내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에너지를 밖에서 사와야 하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가스도, 원자재도 바다를 건너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동의 불안은 한국에게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용입니다. 운송비입니다. 공장 가동비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결국 소비자가 마지막에 내야 하는 가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많은 한국인에게는 낯선 지명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는 에너지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는 우리가 타는 차의 기름이 됩니다. 공장을 움직이는 연료가 됩니다. 마트까지 물건을 옮기는 운송비가 됩니다. 비닐 포장, 플라스틱 용기, 화학제품, 수입식품, 택배 상자도 연결됩니다. 지도에서는 작은 해협 하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에서는 전 세계가 지나가는 목과 같습니다. 그 목이 조금만 조여도 숨이 막히는 곳은 전쟁터만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한국의 가계부도 같이 조여집니다. 많은 사람은 기름값이 오르면 차를 가진 사람만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름은 자동차에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름은 물건을 옮깁니다. 공장을 돌립니다. 농산물을 운반합니다. 플라스틱과 화학 제품의 가격에 들어갑니다. 택배와 배달에도 들어갑니다. 수입품의 가격에도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주유비가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름 위에 올라타 있는 모든 가격이 같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라면 한 봉지에도, 계란 한 판에도, 과일 한 봉지에도, 배달 음식 한 끼에도 에너지 가격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긴장이 커지면 한국인은 뉴스를 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대 앞에서 다시 그 뉴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비싸졌지? 하지만 가격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숫자만 바꿉니다. 더 답답한 것은 월급입니다. 기름값은 며칠 만에 오를 수 있습니다. 환율은 하루에도 흔들립니다. 수입 가격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기업의 비용도 금방 올라갑니다. 하지만 월급은 느립니다. 때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월급이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점점 더 가난해졌다고 느낍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같은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삶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돈으로 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조금이라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같은 월급이 더 이상 같은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급이 감당해야 할 세상만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것을 물가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경제 기사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내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 이 감각입니다. 어제와 똑같이 일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가난해진 것 같은 감각. 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삶은 오히려 더 좁아지는 감각. 그 감각이 쌓이면 사람은 숫자보다 먼저 마음이 지칩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한국인의 삶을 흔드는 또 다른 길은 환율입니다. 세계가 불안해지면 돈은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시장은 위험에 민감해집니다. 투자자들은 몸을 낮춥니다. 그 과정에서 원화가 흔들리면 수입품 가격도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에너지와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환율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원화까지 약해지면 같은 물건을 사오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기업의 장부의 비용으로 적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격표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비자의 지갑으로 내려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드라마처럼 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훨씬 조용합니다. 편의점에서 자주 사던 것이 몇백 원 오릅니다. 배달비가 조금 오릅니다.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주말 외식이 망설여집니다. 망설여집니다. 택시를 타기 전에 한참 고민합니다. 병원 예약을 미룹니다. 새 옷을 사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서 내 통장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런 작은 포기들이 쌓일 때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갑자기 가난해진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의 선택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구나.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 압박은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이미 빚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 빚을 냈습니다. 전세를 위해 빚을 냈습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냈습니다. 사업을 버티기 위해 빚을 냈습니다. 빚이 없을 때 물가 상승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빚이 있을 때 물가 상승은 압박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이 비싸졌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달 버틸 수 있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대출 이자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보험료를 내고, 통신비를 내고, 식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국제 유가와 환율은 먼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 달 통장의 끝자리입니다. 저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이 학원비를 줄여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도와드릴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큰 사건만이 아닙니다. 작은 부담이 반복될 때 사람은 더 깊이 지칩니다. 한 번의 큰 충격은 견딜 수 있어도 매달 반복되는 부족함은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한국의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먼저 외식을 줄입니다. 그 다음 여행을 미룹니다. 그 다음 병원 가는 것을 미룹니다. 그 다음 결혼을 미룹니다. 출산을 미룹니다. 내 집 마련을 미룹니다. 새로운 도전을 미룹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중산층의 붕괴는 드라마처럼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옵니다. 먼저 포기하는 것들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 꿈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언젠가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 나는 못할 수도 있겠다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통계표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돈이 부족할 때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고를 수 없다고 느낄 때 절망합니다. 이직하고 싶지만 대출이자 때문에 못합니다. 쉬고 싶지만 월세 때문에 못 쉽니다. 배우고 싶지만 생활비 때문에 못 배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집값과 양육비 앞에서 말을 삼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비와 시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질 때 사람은 조용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가난해진다는 것은 돈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줄어듭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듭니다. 시도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줄어듭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직접적으로 내 통장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내 이름을 부르며 내 삶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흔들리면 비용은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비용은 가장 방어력이 약한 사람에게 도착합니다. 기업은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현금이 많은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으로 살고 빚을 갚고 월세를 내고 매달 생활비를 계산하는 사람은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더 아낍니다. 이자가 오르면 더 참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 더 불안해집니다. 그들에게 위기는 투자 기회가 아닙니다. 생존 비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음모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싸운다고 해서 누군가가 한국인의 지갑을 직접 조종하고 있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음모보다 구조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꼭 누군가의 비밀 계획으로만 불공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구조 자체가 이미 약한 사람에게 먼저 비용을 보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나라, 환율에 민감한 경제, 빚이 많은 가게, 집값 때문에 미래를 미루는 세대, 생활비가 오르면 가장 먼저 자신의 시간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먼 나라의 충돌도 아주 빠르게 개인의 삶으로 번역됩니다. 국제 뉴스는 유가가 됩니다. 유가는 운송비가 됩니다. 운송비는 물가가 됩니다. 물가는 불안이 됩니다. 그리고 불안은 사람의 선택지를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갈등만이 아닙니다. 그 갈등이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 누가 서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그 길 끝에는 평범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월급으로 사는 사람,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 부모를 돌봐야 하는 사람, 아이를 키워야 하는 사람,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 없는 사람, 아프지만 쉬지 못하는 사람, 계속 버티면서도 자신이 왜 점점 더 가난해지는지 설명할 말을 찾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흔히 가난을 개인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더 아끼지 않아서, 더 똑똑하게 투자하지 않아서. 물론 개인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면 우리는 더 큰 구조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아껴도 밀려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일해도 집에서 멀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성실해도 물가와 이자와 환율 앞에서 작아집니다. 그것은 개인이 게을러서만이 아닙니다. 그 개인이 서 있는 바닥이 계속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전쟁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충돌이 이미 불안정한 바닥을 다시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높은 생활비, 이미 무거운 대출, 이미 멀어진 집, 이미 좁아진 취업과 이직의 선택, 이직의 선택지, 이미 지친 마음. 이런 상태에서 또 하나의 국제 충격이 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또 내가 내야 하는구나. 정부는 안정화를 말합니다. 기업은 비용 압박을 말합니다. 시장은 리스크를 말합니다. 하지만 개인은 그냥 이번 달을 말합니다. 이번 달 카드값, 이번 달 관리비, 이번 달 대출 이자, 이번 달 식비, 이번 달 부모님 병원비, 이번 달 아이 학원비. 거대한 세 개의 단어들은 결국 아주 작은 개인의 달력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계속 가난해진다고 느낄 때 그는 돈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에 대한 감각을 잃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해집니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감각이 사라집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보다 무언가에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커집니다. 이 느낌이 쌓이면 사회 전체가 조용히 무기력해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큰 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덜 망가지는 방법을 찾습니다. 더 나은 삶을 상상하기보다 이번 달을 넘기는 법을 계산합니다. 이것이 진짜 가난입니다. 통장 잔고의 가난보다 더 깊은 가난, 선택지의 가난, 상상력의 가난, 미래를 믿는 힘의 가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을 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금이나 달러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라고 말하려는 영상도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삶이 무엇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가? 내 고정비는 너무 큰가? 내 빚은 작은 충격에도 나를 흔들 만큼 무거운가? 내 생활은 에너지 가격과 환율과 금리에 얼마나 민감한가? 나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구조에 갇혀 있는가? 나는 선택지를 늘리는 기술과 관계와 시간을 만들고 있는가? 불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세계는 앞으로도 흔들릴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사라져도 다른 위기는 올 것입니다. 에너지 위기, 금융 위기, 공급망 위기, 환율 위기, 고용 위기. 이름은 바뀌지만 평범한 사람이 느끼는 압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뉴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구조에 묶여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곳에서 조금씩 선택지를 늘리는 것입니다. 지출을 줄이라는 단순한 말이 단순하지 아닙니다. 삶을 작게 만들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상이 내 삶을 작게 만들기 전에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시간, 내 건강, 내 기술, 내 관계, 내 현금 흐름,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할 선택지들. 우리는 전쟁을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육아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환율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불안한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구조가 내 삶을 더 좁게 만들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자신만 탓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운이 없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한 개인의 지갑 속에 세 개의 균열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유소의 숫자 속에 중동의 긴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트 영수증 속에 국제 유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출 이자 속에 세계 금융의 불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이상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질까?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버거울까? 하지만 때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왜 약한가가 아니라 왜 이 구조는 약한 사람에게 먼저 넣어 비용을 보내는가? 내가 왜 계속 가난해지는가가 아니라 왜 같은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삶의 크기가 계속 줄어드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덜 속수무책이 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언젠가 뉴스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내일 다른 뉴스로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충돌이 남긴 가격은 누군가의 월급 봉투 안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장바구니 안에 남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대출 이자 안에 남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미뤄진 결혼, 미뤄진 병원, 미뤄진 꿈 안에 남을 수 있습니다. 전쟁은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늘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주유소에서, 마트에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대출 이자에서,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서요. 미국과 이란 중 누가 이기느냐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세계가 흔들릴 때마다 평범한 사람의 삶이 먼저 작아지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사람만이 다음 위기에서 조금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정해질수록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 지갑이 왜 이렇게 자주 세계의 전쟁터가 되는지,